저는 말이죠, 앞으로 더 스스로를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.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하자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강백이 구독. 자,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ENTJ 강백입니다. 요새 영상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죠. 일종의 실험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3일 전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이 하나가 달렸습니다. 강백이 님이 이 시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담은 영상도 제작해 주세요. 아이, 그럼요. 가능하죠. 구독과 좋아요. 스스로가 브랜드가 된 사람, 컨텐츠가 된 사람들을 SNS에서 팔로우를 합니다. 그분들이 쓰는 글들 중에 스스로에 대한 고민, 성찰이 있으면 아무따 URL부터 킵해 놓습니다. 나중에 다시 보고 아카이빙을 하려고요. 인스타에 몬타나 초이라는 분은 그 중에 독보적인 분이십니다. 많은 글들 중에서 제가 찰리 채플린의 시를 가져왔고요. 제목은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. 우선 저는 화자인 찰리 채플린과 제목의 관계에 눈이 가더라고요. 세계적 코미디언, 희극인인 사람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는 건데, 그 우스꽝스럽게 가볍게 소구되는 자신을 낮춰서 생각하지 않고요,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내려왔죠. 저는 이 제목에서의 핵심은 정말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도 아니고 일정 정도도 아니고 정말로입니다. 이건 남들 기준에서의 정말로가 아니잖아요.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,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.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용솟음치는 상태라면, 거기에 스스로가 진실될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라는 세 글자에 부합하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. 저도 아직 그 아득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무엇이 정말로 그런 상황일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제목입니다. 그리고 대략 훑어봤어요. 각 연마다 핵심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. 그것들이 정말 하나도 제외시키고 싶지 않은, 제가 갖추고 싶은 마음의 상태들이더라고요. 그때부터 차근차근 한 번 더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연, 저도 진정성이 이 고통에서 첫 출발을 한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늘 아프거든? 행복은 순간이고 고통은 영원입니다. 근데 이 고통을 회피하는 순간 진정성은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눈앞의 고통을 똑바로 마주보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, 그 노력, 이 과정이 삶의 진실을 좇아가는 것이다 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두 번째 연,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은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나의 이 생각이 상대에게 전해졌을 때 그게 때가 무르익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두 번째 연은 바꿔서 말을 하자면,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 폭력이다.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으면서 상대의 처지에 비춰 상대를 생각해보는 것이 이해. 그걸 내 마음의 디폴트로 가져가면서 상대가 그걸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 때, 바꾸려 들지 않으면서 조심스러운 의견을 개진 정도에 그치는 것, 뭐 그래도 맞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,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. 세 번째 연은 배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저 아직 많이 미성숙하거든요. 늘 저는 조바심이 함께해요.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요. 그런 조바심이 작년 하반기에는 누군가에 대한 질투로 바뀌더라고.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을 동경해서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을 질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동경과 질투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지금 제 마음은 위치해 있습니다. 아직 저는 누군가를 동경하는 것을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태구나, 정말로가 아니라 적당히 나를 사랑하는 정도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. 네 번째 연입니다. 모든 시간과 장소가 적절했다는 건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였다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.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후회가 없는 건 당연하지. 서로 인생을 통틀어서 후회의 지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과거의 어느 시점, 어느 선택이 지금 내가 후회스럽다고 느낀다면,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. 시간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죠. 가능성이 0인 건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.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? 다섯 번째요. 저는 이거는 이해 잘 안 돼. 내 건강을 위해 해로운 인간관계는 내치는 거 오케이.
사물도 오케이. 근데 길티 푸드는 좀 못 참겠던데. 아니 물론 야식을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. 술 마실 때 제외하고 야식 안 먹은 지 6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먹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소외당한다고 지금 느끼지도 않거든요. 저는 그냥 인간관계와 사물을 내려놓거나 내치는 것만 지금은 하려고요. 6번째는 저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. 순간에 집중하는 걸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전집중의 호흡! 먹힐라나? 집중한다는 건 잡념을 지우고 계획을 멈추고 눈앞에 놓인 것만 생각한다는 건데 말이죠.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건 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. 아니 계획이 있어야 다음 스텝을 밟지.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죠.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게 채플린 형이 말하는 내가 선택했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되죠. 7번째는요, 내가 나를 너무도 사랑하면 남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건데 그렇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내 생각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그 사람들도 본인들의 생각을 사랑하지 않을까. 이번에도 좀 제 얘기인데 생각이 극명하게 달라서 절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쌩까 자고 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.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건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. 근데 이게 겸손일까?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8번째요. 오늘을 사는 건 있습니다. 뭐 당장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?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충분하지?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면 내일 내가 원하는 모습도 될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하기로 한 건 어떻게든 오늘 발을 내딛고 양을 채워야 해요. 마지막 9번째요. 문제가 없는 삶이란 건 단언컨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. 잠잘 때는 악몽 속에서 싸울 때도 있고 눈 뜨면 시작되는 부모님 잔소리에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일어나자마자 꼬여버리는 일정들, 스트레스로 인해서 말 한번 툭 내뱉었다가 말투가 그게 뭐냐고 날아오는 친구들 또는 애인의 말, 하루가 조용히 지나갈 것 같으면 불현듯 찾아오는 나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, 엄청 많아요. 매 순간이 그런 것 같아. 덜 두려워지는 거죠. 많이 겪어서 무뎌진 게 아니라 그럼에도 잘하고 있어. 그럼에도 잘하고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별거 아니고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야. 결국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것들이야.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쁨과 슬픔, 고통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온전한 삶이야. 당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보니까요, 이런 생각의 흐름들로 저는 이 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말이죠, 앞으로 더 스스로를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.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하자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그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값이 아닌가 싶고, 방향은 내려놓든 채워놓든 내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, 이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그 실행들이 남들이 쪽팔리지도 않냐?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요, 이렇게 답하면 되지 않을까?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좋아. 그래도 좋아. 누가? 내가.